예, 안녕하십니까. 현대투자연구소의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코스피 지수 2200포인트 안착에 대한 분석과 함께요, 포스코 케미칼이 장 마감 후에요,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상당한 부진으로 나왔어요. 거기에 따른 대응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고요. 또한요, 테마별로 주요 종목에 대해서도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우리가 주식 물타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거기에 따른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물타기란 매수한 주식이 예상과 달리 하락세를 지속해서요, 손실이 커지게 될 경우 애초에 구입한 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는 것을 물타기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렇게 물타는 이유는요, 평균 단가를 낮췄어요. 가능한 손해의 위험을 줄이려는 그런 투자 방법이 바로 물타기예요. 근데 이 물타기 결과가 그렇죠? 상당히 극과 극을 오고 가는데요. 자, 우리가 물타는 것은요, 이 손실 퍼센트, 내가 만약에 10%가 손해가 났는데 10% 빠진 상태에서 처음 매수한 물량만큼 추가로 매수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손실 퍼센트는 5%로 그렇죠? 줄어들겠지만은 그렇죠? 주가가 여기서 조금 더 하락하면은 손실이 총액이 더더욱 커지는 거죠. 그만큼 위험 리스크가 크다는 얘기예요. 자, 물론요, 물타기를 해서 그렇죠? 손실을 5%로 낮춰서 여기서 5%만 올라가면 그렇죠? 본전 수준, 회복이 빨라지겠지만요, 만약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요, 이 손실 폭도 커지는 데다가요, 또 자금이 오랜 시간 묶이게 돼서 기회 손실 비용도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제 이 주식 투자도 파레토 법칙과 2대8 법칙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10번 매매를 했을 때 나한테 손실인지 수익을 크게 갖다 주는 것은 한 2번 매매에서 결정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물타기 10번을 해서 8, 9번을 성공을 해도요, 한두 번에 특히 이 하락장에서 물을 잘못하면요, 상당한 오랜 시간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요, 우리는 물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럼 물타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한 종목당 우리가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비중을 그렇죠? 우리가 주력주 종목 우리가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는 주력 종목이라 했어요. 그러한 테마군들은 비중 조절만 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내가 그 외 종목군들은요. 내가 만약 1억 기준이면은 그죠? 거기에 한 10%인 1,000만 원만 내가 어떠한 종목을 매매를 하건 그죠? 1,000만 원어치만 들어가겠다. 그 들어가는 금액을 꼭 정하는 것이 상당히 유리하다. 그래서 물타질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또 들어갈 때 우리가 눌림목 매수 원칙, 그러니까 상승할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선에서 지지해주는 그런 모습, 관리하는 흔적이 나왔을 때 눌림목 매수를 원칙을 하고 분할 매수, 그렇죠? 조정을 받을 때 의미 있는 지지선에서 먼저 선침해 차원에서 뭐 한 3, 40% 들어가고 주가 관리한 흔적이 나왔을 때 나머지 물량 들어가면 만약에 내 생각 반대로 하락한다 해도요, 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한번 빠진 상태에서 또 빠졌기 때문에 내가 산 가격 언저리에는 언제든지 올라오면서 손실을 최소화하고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물 타는 것보다는 오히려 빠져나오는 것이 좋다라뇨.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물을 타지 않는다. 그래서 투자 내가 종목당 비중을 꼭 정해놓고 투자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요 아래 노란색 회원 가입 문의 있죠. 맨 뒤에 유료 회원에 대한 안내문을 올려드렸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이제 코스피 지수 일봉 오늘 30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2228포인트로 마감이 돼서 2200포인트에 완전하게 안착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수급적으로도 외국인들이 4,400억 매수했고 기관이 1,400억 매수. 그래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기관이 한 5,600억이죠. 자, 이러한 흐름 상당히 긍정적인. 제가 이제 계속적으로 2,200포인트가 그죠? 좀 더 넘어설 수 있다라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드려왔는데 일단 돌파가 됐었는데 물론 경계심은 가져야 돼요. 지금 현재 이 1,400포인트에서 2,200까지 왔기 때문에
언제든지 조정은 나올 수 있다 해서 뭐 현금 비중을 뭐 한 20% 내외는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뭐 이제 묵혀두기보다 이제 단기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은 유효한데요. 근데도 이제 시장에 좀 더 안정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게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베이시스가 0.1. 자, 지금 선물이요. 이 베이시스라는 게 선물하고 현물하고 가격 차이인데요. 이 베이시스가 지금 9월물이 진행되는데 처음 시작할 때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1포인트에서 한 2포인트 사이를 오가갔어요. 그래서 최근 한 보름인가요? 한 보름에서 한 달 전서부터 베이시스가 콘텐건, 그러니까 플러스건이 나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가 나와도 소폭이죠. 자, 요런 부분, 그러니까 낮게 베이시스가 원체 마이너스가 크게 하락한 상태에서 출발됐기 때문에 지금 마이너스 소폭이 나와도 그렇죠? 오히려 이 현물을 매수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선물을 매도하는 경우가 나올 수밖에 없어서 수급이 안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게 국내 증시만 올라가면요, 조금 불안한 그런 요소도 되겠지만은 이 같은 신흥 지수에 있는 대만의 가권 지수가요,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렇죠? 상당히 그러니까 우리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대만은 더더욱 많이 올라가서 역사적인 신고가까지 경신했다. 같이 움직이면은 우리가 지속성이 있다 해서 이러한 부분, 그리고 삼성전자가 인해서 바닥권을 탈피를 하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확대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 지수 하락이 나온다 해도 그렇죠? 방어적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해서 전반적인 흐름은 상당히 좀 양호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우리 대만 가권 지수 그렇죠? 자, 오늘 한 223, 1.8% 상승한 12,397%로 마감됐는데요. 자, 이 월봉으로 봐도요, 그렇죠? 역사적인 신고를 경신하는 강한 상승. 그래서 신흥지수 우리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너무 지수 상승에 따른 그러한 우려를 걱정을 조금 덜어내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한번 삼성전자 한번 주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바닥권을 이제 탈피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일 1,100원 상승한 55,300원. 자, 이 종목이 사상 최고가가 올 초였죠. 62,800원 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저가가 지난 3월 19일날 42,300원.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55,000원이니까는 한 반 이상 60% 정도 회복하는 국면인데 지금 종합지수라든지 뭐 코스닥 다른 종목군들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에 비하면요 상대적으로 좀 약한 모습이 나오는데 자, 그 이유는요 우리가 보면요 삼성전자가 올 1월 2일서부터요 그리고 바로 요 상승하는 요 날이 5월 18일이라 해서 5월 15일까지 수급상을 보면은 개인들이 9조 원 넘게 한 9조 4천억이네요. 한 5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요. 외국인들이 한 7조 한 5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그리고 기관들이 한 2조 3천억 정도 그렇죠? 2조 3천억 정도 매도를 했네요. 그래서 이 수급 악화로 인해서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지만은 이 5월 18일을 기점으로요. 5월 18일서부터 현재까지 보면은 개인들이 오히려 이제는 1조 9,600억 그러면은 거의 2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이 외국인들이 한 1조 8천억 그러니까 개인이 매도한 거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주고 있다. 자, 이런 관점에 봤을 때 아직요 5월 18일서부터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지만 그동안 매도한 거 7조 5천억에 비하면 지금 뭐 한 2조 원도 안 되니까요. 아직도 뭐 5조 원. 자, 그러면은 이 외국인들 입장에서 여기서 급하게 띄우기보다는요 주가를 완만하게 올렸다 또 뺐다 올렸다 뺐다 하면서 그동안 이 하락할 때 개인이 매수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조 5천억치를 그죠? 계속적으로 물량을 뺏는 시간 좀 더 완만하게 여기서 바로 그죠? 뭐 6만 원이 넘어가고 7만 원이 넘어가면 개인들 그동안 많이 매수한 개인들만 이득이 보이죠.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좀 완만하게 계속적인 상승세가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방어하는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저는 뭐 삼성전자 조금 투자 금액이 크시거나 우리가 항상 말씀드린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한 30%는 보유하자라뇨.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이 4차 산업의 한 중심이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를 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삼성전자 긍정적으로 봐달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우리가 이 반도체 관련 종목을 왜 시장의 주도주로 보는 이유는요. 자,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죠. 대만의 TSMC도요. 2분기 실적이 그죠? 여기 보면 미아로 뭐 한 약 12조 5천억 그죠? 영업이익이 한 43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조 3천억 정도 기록하면서 이 영업이익이 71.8% 작년 동기대 크게 증가했죠. 미국의 마이크론 D램 만드는 회사도 이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8억 8천만 달러로서요. 이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 그리고 D램의 사위인 대만의 나냐 테크놀로지도 실적이 상당히 면서 5개 분기만에 가장 높은 실적. 그러니까 반도체 회사가 국내 기업 삼성전자가 이번에 8조 1천억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듯이 다른 해외 글로벌 업체들도 실적이 좋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죠. 이 ASML도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고 이번 주에 23일 날이요. 이 인텔사 미국의 발표가 나오는데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근데 이게 2분기로 실적이 호전된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대만의 TMC가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도 3분기에도 계속적인 매출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마이크론도 3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3, 4분기 실적이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삼성전자도 3분기 실적을 한 9조 7천억 분의 하나금융투자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실적이 반도체가 계속적으로 좋아진다. 그러면은 당연히 시장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여기 종목이 한 26종목 되는데요. 이 종목들 항상 제가 말씀드렸듯이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타이밍만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제가 이제 재료 부분에서 조금 시장에서 부각이 될 수 있는 종목 코미코, PS 근데 항상 말씀드렸지 주가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딱 덜컥 섰는데 며칠 조정받으면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이 조정받을 때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부분에서 따라가지 말자. 만약에 내가 못 사고 있는데 조정 안 받고 치고 가면요 나하고 인연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왜 종목은 상당히 많고 계속적으로 순환이 되기 때문에 항상 좋은 기회는 또 나중에 온다라고 보시면 되어서 요 부분 그리고 바닷가에 있는 테스나라든지 뭐 DB 하이텍 그죠? 자, 요 부분인데 오늘 테스나에 대해서요 한번 조금 자세하게 보도록 하고요. 뭐 어제 테스나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은 하지만요 우려한 만큼은 나쁘지 않고 3분기 실적은 확실하게 좋아진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탈중국 트렌드가 시작되면서요 이 테스트 공급사인 테스나가 주목을 받을 거다라는 얘기죠. 이번에 주식 전환이 된 전환 사채 물량이 어느 정도 거의 소화가 마무리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 그래서 계속적인 관심 가져달라라는 말씀드리는데 한번 테스나 한번 주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테스나. 자, 지금 이제 역사적인 고점 부근 거의 언저리에 오면서 쉬어가는 모습. 어저께 제가 말씀드린 오늘 지금 거래가 크게 실리면서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모습이 너무 엄청 강한데 오늘 뭐 쉬어가는 마이너스 400원 약보로 끝났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걱정되는 그런 모습은 아니다. 저 거래량도 어제보다 반 정도 감소했고, 그죠? 고점 부근에서.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뭐 개인들이 36,000주 샀지만은 요 날 뜰 때 이 17만 주 매도한 거 비하면 이틀 동안 한 7만 주에 그쳤다 매수가 그죠? 요런 부분에 왔을 때 근데 조정은 길어지면 안 돼요 이제. 왜냐면 특히 지금 시장이 상당히 좋은데 이제 저는 그 시장이 좋을 때 종합지수가 좋을 때 종목 구분이 더 힘든데 만약에 오늘 종합지수가 만약에 한 10포인트나 20포인트 하락하는데 이러한 모습세가 나왔다면 힘이 상당히 강한 거죠. 그죠? 근데 오늘 종합지수가 강했기 때문에 이 모습이 세력들에 의해서 이 종목의 주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냐 관리가 들어간 거냐 아니면 원체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더 빠져야 될 것이 덜 빠진 거냐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우리가 좀 더 지켜는 봐야겠지만은 상당히 좋은 모습 나타나고 해서 거래량이 최소 한 6, 70만 주 많게는 뭐 한 10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요. 이 역사적인 신고가 76,100원, 그러니까 75,000원대
한번 돌파 시도가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항상 말씀드린 지금은 시장이 원체 좋기 때문에 조정 준비된 상승은요, 조정이 짧으면 하루 이틀, 길어야 2, 3일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로 해주면서 좀 갖고 계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홀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이건 이제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드리고요. 자, 오늘은요 이 포스코 케미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장 마감 후에 포스코 케미칼 2분기 실적 발표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41억, 그래서 전년 동기 75%나 감소했고, 또 컨센서스보다도 한 67% 가까이 적은서 어닝 쇼크로 판단된대요. 그죠? 자, 그러기 때문에 최근에 포스코 케미칼이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약했던 부분이, 뭐 우리가 이제 요 부분은 계속적으로 말씀드려서 2분기 실적 부진하다고요. 자, 그런 부분인데 오늘 그러면 이제 내일은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느냐, 그죠? 지금 주가가 83,500원에서 오늘 73,500원, 거의 9,000원 정도 하락했는데다가 오늘 실적까지 부진했다. 당연히 실적 부진이 시장에서 이슈화 되면서 아마 낮게 출발을 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봉에서 봤을 때 아침에 이렇게 뭐 낮게 출발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하는데 거래량이요, 크게 한번 바닥에서 지금 이런 것처럼 거래가 바닥이 크게 없던 거래량이 크게 막 3분봉으로 봤을 때 세워놓고 주가가 여기서 좀 턴을 해줍니다. 근데 다시 밀리는데 이 저점을 안 깨고 뭐 빠진 폭에 이 올라온 폭에보다 작으면 작을수록 하락폭이 적으면 더 힘이 강한 거에서 뭐 절반 정도 수준에서 지지해주고 섬천적으로 올라오면은 요 조정 시에 우리가 한번 타이밍을 넣는데, 왜 이미 2분기 실적은 부진할 걸로 봤지만 뭐 생각보다 좀 더 안 좋아해서 그 여파로 그죠?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는 있지만은 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3분봉으로 나오면은 아마 손바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2분기 실적은요 이미 지나간 과거예요. 벌써 지금 7월 달쯤 3분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3분기 4분기 지금 전기차에 관련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시장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3분기 4분기 그리고 내년의 실적이 좋아진다. 거기에 이제는 지나간 과거의 실적 2분기 실적 부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3분기, 4분기 내년 실적에 초점을 맞춰지면서 어서 이 주가가 하락했다가 반등을 주는. 근데 그것이 거래가 크게 3분봉에서 한번 크게 한 3, 4개, 4개 정도 나오고, 그리고 주가가 반등 줬다가 하락하는데 이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를 깨지 않으면 그때는 한번 우리가 타이밍을 잡아도 되지 않나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렇게 한번 포스코 케미칼 내일 아침에 좀 크게 하락할 때 우리 한번 대응하는 그런 영역을 갖고요. 다음은 5G 통신 장비인데요. 자, 여기서 계속 나오는 것이 그렇죠. 전 세계 트래픽 사용량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를 하고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은 연 31%씩 증가합니다. 당연히 그러면요 5G 통신 장비를 시설을 확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5G가 경제 재건 과정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 위해 망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내용하고요. 또 스마트폰의 5G 가입이 연내 1억 9천만 명, 25년에는 29억 명, 그죠? 상당히 크게 증가를 한다면서 이 5G 초기 가입 속도가 지난 2009년 4G 때보다 훨씬 빨라서 특히 중국의 LTE에 비해 5G에 더 빠르다. 그래서 이 망 설치가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히 늘어날 수 없다. 어제도 뭐 천조인가요? 뭐 이렇게 세계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된다 해서 저는 5G 통신 장비 최근 움직임 조금 더 연속성은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이노 와이어리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노 와이어리스 역사적인 고점 56,100원이 있죠. 자, 이거 돌파 앞두고 있는데 오늘 거래량 크게 감소를 시켰어요. 17만 주, 어제 33만 주. 그러면서 주가는 한 400원 정도 하락하는데 수급적으로 개인들이 8,900주밖에 매수 안 했어요. 외국인들하고 기관들이 6,000주, 2,000주 매도. 그렇죠? 이런 모습 봤을 때 오늘 주가 하락한 거 거래 감소는 물론 매수세가 없어 거래 감소도 의미가 되겠지만은 이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왔는데 차익 매물 또는 이때 매수한 이내 언제입니까? 5월 21일 날 매수했다가 지금 한 2달 만에 내 가격대 오기 때문에 본전
매물이 나오는데 그 매물들이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그죠? 그런 것들은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달라. 그래서 요 부분 이노와이어스 그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나. 근데 이 부분뿐이 아니고요. 우리가 HFR이라든지 예? 여타 종목들 그죠? 뭐 OE솔루션, KMW, 뭐 RF, HIC, 뭐 서진이나 에스테크는 좀 너무 올라서 우리가 좀 새롭게 접근하기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 뭐 OE솔루션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추격 매수는 조금 자제하되, 그죠? 우리가 조금 안 올라간 종목 중에서 조정을 받은 종목, 아니면 많이 올라서도 충분한 가격 조정 기간 종목들을 우리가 관심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넷마블에 대해서요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한번 넷마블, 자, 요 종목들이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올해 상장 예정이고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뱅크도 곧 상장한다 그러죠. 자, 근데 이 넷마블이 거기에 따른 지분들을 상당히 오래 많이 갖고 있어요, 그죠? 이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한 25%, NC소프트 8.9%, 카카오뱅크 3.9%,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5.7%. 그죠? 자, 이런 관점에서 이러한 지분 가치가 부각이 충분히 될 수 않나. 왜냐하면 빅히트, 카카오뱅크, 카카오 게임즈 올해 다 상장을 목표로 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러한 부분들 지분 관계로 올라가고 한번 넷마블 최근에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인데 바닥에서 이제 한번 올라가서 1차 조정을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요?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 문자 회원이죠. 2개월에 55만 원이에요. 뭐 가격적인 부담은 없을 거예요. 6개월에 150만 원. 저희는 정보는요 문자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문자로만 제공이 되니까, 그렇죠? 뭐 통화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니까는 누구든지 쉽게 이해 가능하게 리포트 형식으로 길게 우리가 이제 종목에 대한 방식하고, 저희들은 뭐 추천 종목도요 일주일에 많아야 2종목 신규 추천 종목, 그리고 보통 한 종목 내지 2종목이고, 그것이 이제 매일같이 추천한 종목에 대해 중에서요 우리가 한 10대 종목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타이밍에 오는 좋은 그런 종목군들 리포트를 하루에 최소 하나 내지 2개 정도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아마 매매하시는데 상당히, 그러니까 뭐 전업투자로 사고 파는 그런 분들은 맞지 않겠지만요, 뭐 직장이라든지 주부, 뭐 시세를 크게 많이 안 보시는 분들은 상당히 유리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추격 매수하는 그런 전략이 아니라 항상 시장의 주도주를 조정을 받을 때 눌림목 타이밍을 잡는 그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니까 아마 도움이, 안정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러한 매매 방법이다라고 보시고,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써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